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주택, 도로, 철도, 전력까지 모든 인프라가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공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포국제공항 이전입니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위치, 소음 민원, 고도 제한, 개발 압력 등 공항과 관련한 이 모든 이유가 겹치면서 김포국제공항은 늘 이전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김포국제공항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또한 이 공항을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 이 논의가 왜 멈추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2024년 기준 김포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약 2,300만 명, 매일 평균 6만 명 이상이 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옮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 논의가 왜 매번 여기에서 멈추는지, 김포국제공항 이전이 현실적인 선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 논의의 출발점은 불편함입니다. 이착륙 소음은 오랫동안 주변 지역의 민원 대상이었습니다. 공항 인근 지역은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토지 문제가 더해집니다. 김포국제공항 부지는 약 7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서울과 맞닿은 수도권 핵심 지역입니다. 실제 김포국제공항의 행정구역별 면적 비중을 보더라도 서울 강서구에 속하는 면적이 86.92%로 절대적입니다. 이 때문에 포화 상태인 서울에서 이 땅을 주거단지나 복합개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주택 공급과 도시 재편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선거철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과 함께 아파트 단지, 업무지구, 공원 조성 계획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소음을 줄이고 도시를 확장하며 주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은 언제나 그럴듯한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김포국제공항은 낡은 공항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중요한 공항입니다.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공항입니다. 서울공항의 경우 군공항이자 국가주요시설이라 정기 민항 노선이 운영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수요를 담당하지 않아 논외라고 본다면 사실상 김포국제공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시 민간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 도심 접근 공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 차이는 이용 목적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이라면 김포국제공항은 수도권 일상 이동의 일부에 가깝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은 국제허브공항은 아니지만 국내선과 단거리 노선에 특화돼 출장 수요, 당일 이동, 시간 효율이 중요한 이용자들이 집중됩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공항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이 역할 분담이 유지되는 한 김포국제공항을 단순히 낡은 공항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포국제공항 혼잡의 핵심은 공항 자체보다 노선 구조에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는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김포 제주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단일 항공 노선입니다. 이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문제는 대체 부지입니다. 현재까지 김포국제공항을 대체할 부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정치권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된 적은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수도권 대체 공항으로 육성하자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F급 공항으로 확장해 수도권 항공 수요를 분담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수요 분산 시나리오도 제한됐습니다. 서울 동부권은 원주공항, 서부권은 인천국제공항, 남부권은 청주공항으로 나눠 이용하자는 구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기능을 통합하자는 주장도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유사시 대체공항 필요성 때문에 과거 같은 논의가 폐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군사민간 복합공항을 새로 건설하자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이 경우 부지 선정, 소음 민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동시에 얽힙니다. 이 모든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책 단계에서 반복됐을 뿐 현실 단계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이 거론될 때마다 기존 부지의 개발 가치도 함께 언급됩니다. 김포국제공항 부지는 약 700만 제곱미터 규모라 마곡이나 강남에 버금가는 대규모 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택 단지, 업무지구, 상업시설을 결합한 신도시 구상입니다. 이 개발 역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지하화, 시설 확충, 국제민간 항공기구 기준에 맞춘 고도 제한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을 없애는 대신 덜 불편하게 사용하는 선택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의 가장 큰 가치는 접근성입니다. 도심에서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공항의 본질입니다. 이전은 이 가치를 바로 흔듭니다.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순간 김포국제공항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국내선과 단거리 이동 수요는 시간 효율에 민감합니다. 이 효율이 사라지면 김포국제공항은 지금과 같은 공항일 수 없습니다. 공항은 남아있어도 이용 방식은 바뀝니다. 존재 이유 자체가 달라집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천국제공항은 국제허브공항입니다. 장거리 노선, 환승 네트워크, 국제 물류가 중심입니다. 이 구조 위에 국내선과 단거리 수요까지 얹을 경우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슬롯 배분, 환승 동선, 회전율 문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대체처럼 보이는 선택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항으로 수도권의 모든 항공 수요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은 한 가지 이유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부지, 접근성, 대체 수단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대도시의 선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공항을 없애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쿄를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나리타 공항은 국제 허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은 도심 접근성과 단거리 이동을 담당합니다. 하네다 공항은 한때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도심 공항으로 유지됐습니다. 런던도 비슷합니다. 히스로 공항이 국제 허브 역할을 합니다. 시티 공항은 금융 중심지와 가까운 비즈니스 공항입니다. 게트윅과 스탠스테드는 저비용 항공과 분산 수요를 처리합니다. 파리 역시 구조가 같습니다. 샤를드골은 국제선 중심, 오를리는 단거리와 유럽 노선 중심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심 공항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역할을 나눴습니다. 접근성이 필요한 수요와 네트워크가 필요한 수요를 분리한 것입니다. 대도시는 공항을 없애지 않습니다. 관리합니다. 김포국제공항 문제도 이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이 멈추는 이유는 기술의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공항 건설 기술은 이미 충분합니다. 해저터널보다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정치권과 행정에서 이 논의는 반복됐습니다. 이 논의가 멈추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항 하나를 옮기면 교통이 움직이고 주거도 마찬가지며 항공 수요가 재편됩니다. 한 지점을 건드리면 다른 지점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은 불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이 아직 감당하고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쉽게 결론 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시 등장해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추는 걸 반복할 것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은 늘 불편한 존재로 이야기됩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공항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공항은 수도권이 선택해온 구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접근성과 효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옮기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비용이 생깁니다. 대체 부지, 이동시간, 항공 수요 재편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김포국제공항 이전 논의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은 없앨 것인가의 대상이기보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대상에 가깝습니다. 이 질문은 김포국제공항 하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화된 수도권이 어떤 불편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